지금 숙소 문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번 캄보디아 근로자 사망자 사건을 지켜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간이 안 좋았는데 네. 네. 건강보험도 들고 건강보험료도 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해가지고 진단을 제때 못 받은 치료를 못 받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이제 그 좀 전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그 캄보디아 여성 석행 씨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케이스가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의료비는 내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의원에 가려고 한다면 평일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취약하다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일 것 예,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일날 낮 시간을 이용해서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뭐 통역의 문제도 필요하겠고요. 그 통역도 의료에 대한 통역이니까 좀 더 전문적인 통역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각 시군의 통역 시스템들은 아마 대부분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만들어져 있지만 의료 통역이라는 좀 더 고급적인 인력들이 양성되어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도 그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함께 도모하는 일을 꽤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이 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예후가 보일 때 뭔가 미리 병원에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큰 병으로 키우지 않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주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가족처럼 그 이주 노동자들을 대해서 이들이 제때에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그것도 물론 이제 모든 기업이 다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제도라는 게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도상에는 그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게끔 돼 있죠. 돼 있는데 사실 그 뭐 대다수의 선주민들도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 해라고 하지만 그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그 평일날 갈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운동처럼 펼칠 필요도 있겠다. 뭐 예, 이런 예,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들은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기업에 대한 고가 점수가 돼서 뭐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뭔가 기업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혜택을 준다면 서로 나서서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좀 유인책이 필요하겠네요.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싱하조 회장님, 아까 외국인 협의회 하는 활동 말씀하셨는데 뭐 통역도 하시고 병원 갈 때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정책적인 제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싱하조 회장님이 최근에 저희 뉴스, 우리 KBS 뉴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외국인이 쉬는 날 놀러 갈 데가 없다. 네. 그러니까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5일쯤 일해 가지고요. 진짜 갈 데가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서 자든지 아니면 뭐 잠깐은 시장에 나서 뭐 조금 물건 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 부탁하는 거 있어요. 이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센터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 모이고 자기 서로 문화도 알고 이렇게 참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기 와서 놀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런 부터까지 해놨습니까?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포천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포천시가 올해 시승격 20주년을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체육대회도 그 일환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기회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포천시에 꼭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 현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해내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전쟁이 끝난 휴전 이후에 70년간을 우리 승진 사격장이라고 동양 최대 사격장 600만 평, 또 미군 전용 사격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한 410만 평, 그리고 또 다락대라는 국방과학 시험소가 있는 그 다락대 사격장이 500만 평, 1,500만 평이 포천의 그 사격장,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그 큰 면적이 사격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국가 수호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주어지는 정책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푸념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기회발전 특구가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접경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우리 포천은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데 우리 포천에서는 지난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드론과 관련해서는 다락대라든가 그 우리 영북고등학교에 드론 관련 고등학교도 있고 또 우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드론 자유화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인프라 대진 TP와 또 드론 실증 관련 도시로 천명을 하고 실증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기본 인프라는 구성이 돼 있는데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16일 날 드론 작전 사령부와 우리 포천시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 200개여 업체의 임직원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아주 열띤 그 토론도 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듯이 우리 포천에는 이제 특별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군단이 떠난 그 부지에 드론 특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는 많은 드론과 관련된 국방 방산 업체들 또 특히 뭐 드론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또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특구 지정이기 때문에 포천은 이런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각계를 대표하는 세 분 모시고 말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 포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직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먼저 싱하제 회장님부터. 지금 한국에 사는 그 외국인이 많이 한국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하고 안전하고 살아만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이거르지 칼사 와이거르지 파테. 예, 다음엔 김용국 센터장님. 네, 그 얼마 전 개천을 거니는데 그 개망초꽃과 나팔꽃이 참 잘 어우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둘 다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 귀화종이 돼서 우리의 들녘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지금은
식물로 치면은 외래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귀화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함께 꿈도 키우고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백포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포천은 12.2%, 약 2만여 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포천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같이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우리 싱화제 B2 회장하고는 평상시에는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회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담아서 또 신속하게 지원 그런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최고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농업 관련, 농축산 관련 숙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포천이라는 하늘 아래 같이 공동체 구성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포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년쯤이면 한국 국적 취득자까지 포함한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이 없으면 농어촌이 소멸할 위험에 있고 중소기업 운영도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한 인터뷰에서 외국인을 노동인력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더군요.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편안하게 대하고 여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때 우리 사회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